뉴스인타임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진주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부산에서 검거돼 진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몰수 보전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이 첨단 위성 혁신 특구로 지정돼 혁신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기술 실증에 나섭니다. 사업 전담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대식과 함께 경남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산청에 성폭력 상담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군 단위 상담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역할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진주시가 촉성루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보물 승격을 위한 논의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진주에서 전세 사기를 일으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뉴스인타임에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잠적했던 집주인이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알려진 인원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얼굴을 가린 채 승합차에서 서둘러 내리는 남성. 전세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피의자 A씨가 지난 18일 부산의 한 은신처에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혹시 피해 금액 어디 사용하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하죠. 뭐 사과라도. 경찰은 조기 검거를 목표로 3개 팀을 동원해 수사를 이어왔고 검거 사흘 만인 지난 21일 구속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피해자 8명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그 전문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그 조기 검거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은신처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는 현재 분석 중이며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여죄를 규명하고 추가 피해자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앞서 본사 보도로도 알려졌듯 피의자는 여러 건물을 소유하거나 바지 주인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많게는 억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1명, 피해 금액은 8억 원이 넘습니다. 잡혔다 하니까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빨리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돈을 빨리 몰수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피해자한테도 빨리 환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은닉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피해금 환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알려진 인원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전세 보증금이 최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몰수 보존 찾아서 몰수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검거에 따라 수사의 속도가 붙으면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23일 촉성루 국가지정 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촉성루를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검토, 신규 발굴 자료를 통한 원상복원 연구 등의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촉성루는 1948년 국보로 지정됐다가 한국 전쟁으로 전소돼 국보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촉성루는 1960년 복원된 것이며 경남도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세금의 사용처를 납세자가 직접 정한다는 취지 아래 진행되고 있는 진주 주민대회가 올해도 진행됩니다. 진주 주민대회 조직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년간 받은 주민 요구안 12,000여 개를 종합적으로 심의, 지난 20일 주민대회를 거쳐 20대 대표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23일부터 투표를 통해 대표 요구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뒤 진주시와 진주시 의회에 정책 이행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사천시 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됩니다. 사천시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태권도와 축구, 배구, 게이트볼 등 21개 종목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기량을 펼칩니다. 사천시 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2025 산청 방문의 해를 맞아 캐나다, 일본 등 6개국 출신 외국인 23명을 초청해 농촌 크리에이티브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남사 예담촌에서 한복 체험과 해설 투어를 즐기고 동의보감촌과 한의학 박물관을 찾아 산청의 전통과 한방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산청군은 산불과 수해 피해에도 주요 관광지는 복구됐다며 이번 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정량면 공설운동장에서 제30회 하동문화제와 제52회 군민체육대회를 함께 연다고 밝혔습니다. 군민과 함께 매력하동, 비상하는 희망하동을 슬로건으로 열리며 첫날인 29일에는 TV 프로그램 미스터트롯3 출연자인 가수 손비나 등이 무대에 오르는 군민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어 30일엔 개회식과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고무신 던지기, 큰 공 굴리기 등 민속 체육 경기 그리고 각 읍면 농악단이 참가하는 농악 어울림 한마당이 이어집니다. 앞서 차세대 첨단 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에 지정된 경남. 지역에서 혁신 특구 사업이 본격화되며 지역 기업들의 첨단 위성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 특구 지정에 나선 정부. 이른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일부 금지 사항을 제외하면 모든 기술 실증이 가능하도록 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해외 협력과 인증 등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부산과 충북 등 4곳이 지정된 데 이어 올해 5월 경남을 포함해 3곳이 추가됐습니다. 경남은 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차세대 첨단 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는데 오는 2029년까지 위성 설계부터 제작과 시험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첨단 위성 생태계 구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 전담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대식과 함께 경남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혁신 특구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관학이 함께 힘을 모아 우주산업의 글로벌 표준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와 연결되는 혁신의 문을 여는 특히 경남에선 우주물체 관찰과 우주잔해물 대비 실증, 첨단 위성 제작 등과 관련해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지역 기업 성장과 다양한 우주기술 개발이 기대됩니다. 이번 특구 사업엔 총 21개 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구 기업 활동을 통해 2,400여억 원 규모 국내외 투자 유치와 2,700여 명 규모 취업 유발을 전망했습니다. 경남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이 첨단 산업으로, 첨단 위성 산업으로 확장되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는 데서 차세대 첨단 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경남. 이번 지정으로 뉴스페이스 세계 무대에 국내 우주 항공 산업이 발빠르게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진주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공단 직원 150여 명은 시장에서 지역 특산물과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또 시장 방문객들에게 화재의 예방 수칙이 담긴 장바구니를 배부하는 한편 상인들에게 친환경 비닐봉투와 소화기 등을 전달했습니다. 캠페인에 나선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진공은 지역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할 창구는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한 현실입니다. 성폭력 상담 인프라의 공백, 산청군이 이를 메우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불법 촬영, 그리고 온라인 유포, 성범죄는 진화하고 있고 피해는 깊어졌습니다. 이런 성 관련 범죄 속 피해자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상담소조차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다릅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소는 총 17곳. 그중 군단위 지역은
거창, 하동, 창녕, 함안 단 4곳만 운영됩니다. 성폭력 대응을 위한 인프라 격차가 크고 사각지대는 넓은 겁니다. 그 농촌 지역에는 또 혼자 사는 고령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판단과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이웃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많이 입히거든요. 그럼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농촌 지역에 피해자 지원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시도가 산청에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성폭력 상담 공간이 산청군에서도 문을 연 겁니다. 상담소는 평일 상담원 2명이 상주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은 물론 법률 지원과 의료 심리 치료 연계 등 통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시 도까지 갈 수 없어서 그냥 내가 참는다든지 이렇게 소외되었던 분들, 피해자분들을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고. 이 상담소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존재하지 않았던 구조선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생존과 회복, 그 시작이 되는 공간, 성폭력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열린 함양 산삼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군은 함양 산삼축제가 건강과 힐링, 관광의 가치를 동시에 담아내는 종합축제로 거듭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는 휴일인 20일과 21일 역대 최대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양군이 해수부 주관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군에 배정된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지리산 함양시장에서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상품권 10,000원이,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엔 2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구매 영수증을 행사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며 행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2025 진주 전통 공예 비엔날레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4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전통 공예 비엔날레는 2019년 진주시가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된 걸 기념해 2021년부터 개최된 국제 공예 행사입니다. 올해는 4.2 비트윈 네이처 투 휴먼을 주제로 철도 문화공원 내 진주역 차량 정비고와 1호 광장 진주역,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등지에서 진행됩니다. 남해군이 22일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군과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또 노인 의료 서비스 발전 방향과 효율적 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군은 현장 소통을 통해 노인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2025 토지문학제 평사리 문학대상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토지문학제 운영위원회는 소설, 시, 수필, 동화, 디카시 등 5개 부문 심사를 통해 올해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소설 부문에는 지영현 씨의 졸음 쉼터에서, 시는 유계자 씨의 푸른 정막, 수필은 송명화 씨의 흑적, 동화는 남지민 씨의 삼각형의 고백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 디카시 부문에선 김영숙 씨의 탈고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올해 응모작은 총 2천여 편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토지문학제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8일 하동 악양면 최참판댁에서 열립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지난해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입원 환자가 6만 5천여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윤 의원이 제출받은 상급 종합병원 47곳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와 지난해를 비교하면 경상국립대병원에선 약 26.5%의 입원 환자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47개 병원의 입원 환자 감소율 평균인
23.4%를 넘는 수치로 전국에서 14번째로 환자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경방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경방송 ENT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콘텐츠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서경방송은 지난해 10만 구독자를 돌파한 서경방송 뉴스에 이어 지역 방송사 최초로 2개 채널에서 유튜브 실버 버튼을 확보했습니다. 서경방송 ENT는 지역 축제와 공연을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경방송은 서경방송 뉴스와 서경방송 ENT, 서경방송 플레이 등 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통합 구독자 3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그리고 올해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2025까지 전 세계가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최근 티맵 모빌리티의 자료를 보면 올해 박물관과 사찰을 중심으로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문화유산, 그리고 부울경에서 가장 많은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도 여기서 빠질 수 없죠.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로 근엄하면서도 엷은 미소가 부드럽기까지 합니다. 석가열애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화, 합천 해인사 영산 회상도입니다. 조선 영조 5년 1729년 의겸 스님 등 모두 12명의 스님이 완성했습니다. 정교한 표현과 회화적 완성도, 예술성까지 모두 높게 평가받아 보물에서 지난해 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천년고찰 합천 해인사의 대장경판 등 인구 약 4만 명의 합천군에만 무려 7개의 국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사찰 중 하나인 양산 통도사, 국보와 보물, 경상남도 문화재 등 전국 사찰 중에서 유형 불교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관료와 문인이 시문을 논하고 유흥을 즐겼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 2년 전 약 60년 만에 국보로 재승격한 영남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문화유산입니다. 가야의 소국이었던 비화가야의 중심 이곳 창녕군도 2개의 국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흥왕이 창녕 지역을 신라로 편입하며 세운 비, 국보 진흥왕 척경비입니다. 4개의 비 중에서 순수관경이라는 표현이 첫머리에 담긴 북한산 비 등 3개는 순수비인데 유일하게 이곳만 이런 표현이 없어 척경비로 불립니다. 신라의 정치와 사회, 군사적 실상이 담긴 중요한 자료입니다.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인 창녕 술정리 동 3층 석탑. 사찰 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사리병과 소형 구슬 등 여러 유물이 발견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신라 수도였던 경주를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석탑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23점의 문화유산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산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총 3건의 문화유산이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는 만큼 많은 유산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에 따른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울경에서 가장 많은 국보를 보유하며 매년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경남. 경상남도는 최근 2026년 세계유산축전 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야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보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한편 가을에 접어들면서 계절 변화에 따른 가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큰 일교차에 대비해 방풍 보온 준비를 사전에 해주시는 게 좋겠고, 면역력이 저하된 가축의 건강 관리를 위해 축사 내부의 청결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줄어들었던 가축의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니까요. 양질의 사료를 깨끗한 물과 함께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도 대부분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산청과 함양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사천, 남해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비가 오는 가운데 제주는 비 소식 없이 오전에 흐리다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세종 20도에서 28도, 광주 23도에서 30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13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계속되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잠시 그쳤다가 일요일 오전에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